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민환 기자,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셨죠? 지난주 너무 지난주 바빴습니다. 정말 바쁘셨을 거예요. 네, 뭐 몬트리올 파크 이 총기 난사 사건만 해도 말이죠. 우리 박 기자가 굉장히 취재하시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걸 제가 눈앞에 서운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처음 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친구를 따라서 이제 오후 6시까지 그 몬트리올 파크 설날 페스티벌에 있었는데요. 거기 계셨어요? 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키어도 먹고 좀 많이 즐기기도 했고 이랬는데요. 그 후 이제 11시 반쯤에 제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 그 에디터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장난 전화인가 아니면 잘못 전화 걸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전화를 걸고 이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한번 알아볼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몬트리올 파크에 도착한 게 12시 정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동료 기자분들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트위터 그리고 시리즌 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앱에서 10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 그쯤인데요. 이미 경찰은 이제 건물 주변에 테이프를 쳐놓고 조사를 하고 있었죠.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또 찾아오기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새벽 1시쯤 제가 이제 건물 건너편에서 조개구이 식당 하시는 최승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한테 3명이 10시 한 20분쯤에 자기 식당에 와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잠그라고 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경찰의 대응이 좋지 않았다라고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제 저도 그렇고 동료 기자분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은 경찰분들이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을 바로 가지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2시 반까지 4시간 정도죠. 몬트리올 파크 경찰은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경찰 그리고 시장 시리 카운슬 분들한테 연락을 좀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묻게 됐는데 대답을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LA 카운티 셰리프가 AP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을 확인해 준 것은 새벽 2시 40분 정도였습니다. 범인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 얘기한 것은 3시 반에 있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고가 벌어지고 5시간 이후였죠. LA 카운티 셰리프 노버트 너는 월요일 날 범인을 잡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시간 가까이 주민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미리 주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를 줬었어야 되는 게 이 경찰의 임무였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개구이 식당 하시는 최승원 씨에게 3명이 찾아와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닫으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경찰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아닌 거겠죠. 경찰이 아니고 댄스거에서 나오신 분이 나오신 분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나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요일 아침부터 좀 누문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요. 몇몇 분들은 범인과 범인이 와이프의 관계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찰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자살했기 때문에 범인한테 직접 왜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질문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범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것도 아무런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며요, 피해자가. 네, 거의 없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범인이 댄스홀에 가는 것을 몇 년을 동안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제 동료 기자분들은 전했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후에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범죄가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라구나우즈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후에 끝나고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1년도 안 돼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총기 소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동료 기자분들이 하나 쓴 기사가 있는데 중국 범죄, 치안 문제 등 이유로 총기 소유를 하는 아시안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근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안 분들만이 아니고 라티노, 흑인, 백인 모두 총기 소유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2021년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에서 약 1,800만 개의 총기가 판매됐는데요. 총기 소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건 바이언스 아카이브에 따르면은 이번 달만 해도 여러 명이 죽은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 벌써 16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1월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번 주에 LA에서도 또 베네딕트 캐니언에서 또 이런 매스 슈팅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좀 우울한 얘기지만은 총기 난사 사건은 이제는 if 만약이 아니고 when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오늘 아침에 그 LA 타임스의 이제 특집 기사를 보면은 아시안들이 사실 총기와는 총기 소유와는 별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던 우리가 이제 인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총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그리고 우리는 또 군대를 다녀왔고 뭐 또 중국도 그렇고 월남도 그렇고 다들 그 전쟁을 치러본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총기의 무서운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기를 되도록이면 소유를 안 하고 싶어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그 이제 심정인데 이제는 뭐 이 증오범죄에다가 이제 총기 사건까지 나니까 이제 점점 총기를 소유하는 총기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는 아시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4.19 때 뭐 비즈니스 분들이 이제 오너분들이 뭐 총기를 이제 소유하는 거는 봤지만은 뭐 대다수 아시안 분들은 총기 소유를 하지 않았죠. 근데 네. 이번에는 그 엔타이션 헤이 그리고 증오범죄 그리고 또 그 미국 전역적으로 좀 그 범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그 수치가 많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 그리고 또 이런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이유로 그 몇몇 뭐 많지 않습니다만 몇몇 아시안계 분들이 이런 총기 소유를 좀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총기 소유를 했다. 이런 기사를 좀 썼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아시안계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맞아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찰 숫자가 좀 더 많으면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사실 그 전체적인 치안 문제와는 좀 결이 다르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라고나우즈 기억하시겠지만 총격을 막은 사람은 경찰이 아니고 그 교회에 있었던 존칭 이사였죠. 예. 그렇죠. 이번에도 그 아람볼라이 댄스 스튜디오에서 총격을 막은 사람은 26살이 평범한 브랜든 사였습니다. 맞아요. 그 몬터레이 파크 경찰이 설날 페스티벌이 끝난 9시, 10시쯤 그 스와팀을 해산시켰다는 그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워낙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힘들고 또 총기 난사 사건은 몇 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네. 경찰이 아무리 빨리 와도 사건 후에 뒤늦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좀 네. 상황을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 네. 뉴욕타임즈 작년 6월 기사를 보면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 있었던 433건의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사살한 것은 그 131건,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적네요 숫자가. 네. 그 총기 규제도 한번 좀 알아보십시다. 이 캘리포니아는 그런 대로 총기 규제가 아주 좀 센 주, 강한 주로 좀 알고 있는데 이 사건들로 지금 총기 규제가 더 강화가 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제 동료 기자분들이 짚은 것은 캘리포니아는 총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주 중에 한 곳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그 총기 난사 발생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사건을 개빈 뉴스함 주지사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은 이제 더 많은 총기 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방탄복 금지, 총알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의 법이 주 2회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총기 규제에 대해서 그 비헌법적이라고 무효를 시킬 수 있고요. 또한 공화당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그 연방 하원에서 총기 규제를 통과시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총기 난사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하는데도 최근에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 난사 아니요, 사건이 우리가 일어나고 오늘 있네요. 아침에 지금 전해드린 총기 사건만 해도 벌써 뭐 한인타운에서도 총기 사건 맞아요. 났죠. 지난 네. 주말에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서 여러 총기 군데 사건이 났어요.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에만 해도.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총기 그 베트남계 중국인의 그 경우를 봐서 아시아 사람 가운데 특히 1세대 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좀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제가 동료 기자분들이 지난주에 짚은 건데요. 예. 그 라고나우즈, 몬터레이 파크, 하프문베이 이 세 총기 난사 사건은 다 이제 60대, 70대의 아시안계 남성이 벌인 네, 일이라는 네,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 팬데믹 후 이제 시니어 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이 문을 닫거나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그 노인분들이 더 고독함을 느끼신 것은 아니냐는 수 얘기를 있겠네요.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네, 네. 또한 그 1세대 이민자분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그 나이를 이유로 은퇴, 뭐 강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 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KYCC 그 대외 협력 디렉터 스티브 강 씨는 한인타운에서 그 노인분들이 모일 것이 정말 없다고 짚으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스티브
정신건강 씨는 이제 그 한인 노인분들이 이제 프리스크립션 드러그 그러니까 약을 좀 오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기도 할 만큼 좀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여성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수다도 많이 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쌓였던 거를 좀 쏟아낼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자기 얘기를 남에게 하지 않는 성향이 많단 말입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도 그 기사 내용 중에 여기 우리 여기 팔가하고 웨스턴에 있는 맥도날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모이셔서 여기가 일종의 이제 사랑방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여기서들 이제 싼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여기서 이제 모든 이 고민도 털어놓고 뭐 이런 장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렇게 썼는데 사실 그 맥도날드 저도 가봤지만은 너무나 많은 한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한편이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시니어 센터나 이런 모일 장소가 많이 없으면은 굳이 맥도날드에서 모일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맥도날드 이런 곳에서 모여야 되는 이런 그 좀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셨지만은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그 다른 기사 취재를 위해서 그 노인 센터 커뮤니티 센터의 그 트로트 댄스를 갔는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뭐 몇 명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그 남성분들을 위한 공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볼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그 아침에 맥도날드에 들리거든요. 그런데 한 5시 30분, 5시 20분 이때쯤에요. 벌써 어른들이 거기 나와 계세요. 그 새벽에. 그래서 내려서 아니 이 새벽에 어인일이십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이 새벽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계시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가시는 시니어 센터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시니어 센터에 갈 수 없는 또 많은 분들이 그 예외 지역에 또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뭔가가 또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시니어 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이렇게 꼭 멤버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한 사람들만 뭐 100명, 뭐 50명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어야 하고요. 왜 메디케어 이렇게 받는 그 요건이 있잖아요. 그 수혜자 대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클래스가 예약을 또 받아서 좀 예약이 다 꽉 차면은 못 가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그런 하나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소득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시니어 센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아시안 노인층에 대한 이 어떤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 총리난사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정신건강이라는 게 사실 많이 그 스티그마라는 게 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 몇 달 전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그 정신 건강도 이제 그 피지컬 헬스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 같이 좀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 한인타운에요. 윌셔하고 오가에 보면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한인타운 센터가 있어요. 그건 예약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가셔도 방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88 우리가 911 뭐 211 이런 게 있잖아요. 988이라는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얘기도 다 들어주는 곳인데요. Korean please 그러면 한국말로 988에 내가 어떤 얘기도 다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988을 많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속에 응어리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은 그거 토해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그 몬트리올 파크의 범인이 이제 뭐 이름이 베트남계다. 그래서 중국 커뮤니티에서 왜 중국인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제가 짚지는 못하겠지만 이름은 이제 베트남계. 제가 기억하기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베트남계 중국계 베트남인으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뭐 백그라운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뭐 이민자 이런 백그라운드가 사실 그 뭐 어디서 태어나냐 이거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라고 하면은
보면은 그분 연세로 봤을 때요. 베트남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10대, 20대 때 전쟁의 시기를 겪었다면은 그 트라우마나 이런 분노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는 짐작도 한번 해봐요. 아직까지 경찰분들이 그 총기 난사범 그리고 이분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좀 조사를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올 기사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였습니다.